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3연 기사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곁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 전하며 새해 시작.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함께 2021년 새해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4일 이른 아침 광명동굴에서 17번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올해는 마스크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에 탑승한 한 시민은 시장님이 버스에 계셔서 깜짝 놀랐다. 새해 시장님의 덕담을 들으니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철산역에서 내린 박 시장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으로 이동해 출근하는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어려운 고비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며 시민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올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며 새해에는 모든 시민의 일상에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기를 기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두 곳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9,4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방역, 광명형 그린뉴딜, 복지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평생학습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2021년 상반기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10% 지급 결정.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를 10%로 지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사랑카드의 충전 인센티브 혜택은 월 50만원으로 50만원 충전 시 시에서 제공하는 10% 인센티브 5만원을 합쳐 총 55만원이 충전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에는 2020년 목표액보다 246억 원이 늘어난 86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광주사랑카드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원 초과 점포, 관외사업자의 직영점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업소인 병원, 의원, 약국, 학원,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에서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사랑카드 발행 규모 확대와 인센티브 최고금액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후등록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포가 없도록 반드시 사후등록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 이전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입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된 계도기간 내에 가맹점 사후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가맹점 사후등록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www.금원이.or.kr에서 할 수 있다. 광명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광명혁신교육지구 시즌3 출발. 광명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명혁신교육지구 시즌3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3가지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광명혁신교육지구 총 사업비 53억 9,300만 원 중 35억 6,7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지역 내 인프라를 발굴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학생의 학습 공간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삶과 지식이 함께하는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생태체험학교, 도시농보학교, 사회적 경제학교, 공정무역학교,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개발, 우리마을 함께 프로젝트, 청소년 상담복지, 해설 있는 교과서, 찾아가는 교실 합창, 역사 인물 뮤지컬, 해오름 민속놀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마을학교 혁신교육 컨퍼런스 등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즌3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교육 포럼 운영, 혁신교육협력센터 확대, 학교자치 학생자치 활성화로 교육주체 참여 확대,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학교가 지역 중심의 혁신교육,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역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마을이 협업하여 지역 돌봄 등 평생교육 기반의 학습복지 체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년간 시즌 1을 운영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교육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정착시키고 지역교육 자원 발굴, 학교와 지역의 교류 확대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교육예산 지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 227개 전국 지자체 중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은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교육 주체들의 협력구조를 마련하고 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교과과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2021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2021년을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광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광명혁신교육지구 시즌 3의 추진으로 삶과 지식이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 광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7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들에게 오는 1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 가구당 최대 4회선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이 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줄여. 광주시 불교사화연합회 회장 청호 스님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청호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훈훈한 온정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회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탁 의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오포읍에 위치한 이륜자동차 및 부품 무역업체인 스즈키 CMC 강정일 대표도 광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강 대표는 서울역 노숙인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 의무자, 자녀, 부모 등 다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 8,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887원으로 결정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하안 3동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나서. 광명시 하안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하안 3동 행정복지센터는 벽지와 장판을 지원하고 광명시 주거개선 사업단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쌓인 짐을 정리했다. 또한 하안 열세 단지 관리사무소가 오래된 싱크대와 베란다 등의 공사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대상 어르신은 하안 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어르신은 그동안 치우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았던 짐들을 정리해줘서 고맙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유숙 하안 3동장은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